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매일 독서로 성장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27개월 남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리니쭈니마 미소영입니다. 지금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2019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께 2019년은 어떤 의미셨나요? 저한테 2019년은 정말 잊지 못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019년 나를 살린 3가지입니다. 제가 체구가 되게 작죠. 제가 체구가 되게 작은데 2017년에 제가 이 몸에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2개월 만에 고위험 산모 판정을 받고 집에 계속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일 중독인데 일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바깥에 나가야 에너지를 받는 사람인데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완전히 180도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환경에 적응도 못했고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산후우울증이 진짜 심하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리가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고 제가 이제 연주를 못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엄마잖아. 엄마인데 너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정신 차려야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진짜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변해야겠다. 변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2019년에 키워드를 실행으로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자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제가 2019년을 싱크와이즈라는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안 보이시죠? 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2019년에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2019년을 보냈는데 새로운 분야들의 강의를 되게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아웃풋 독서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읽기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2019년에 정말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읽기만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 그 책 읽었어? 소영아 너 그 책 읽었니? 그랬을 때 나 읽었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나 이 책 왜 읽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러면 2019년에는 아웃풋 독서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그동안은 제가 읽고 싶었던 책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만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편식하고 있더라고요. 좀 고정형인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고 제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라고 할 수 있죠. 음악밖에 모르던 사람이어서 좀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것이 이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아니라 지정도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지정도서를 읽기 위해서 프로젝트나 강의들도 다 그런 쪽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1월 달에 이제 첫 서평을 남겼어요. 서평이라기보다는 그냥 리뷰를 남겼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새벽 5시에 기상을 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다가 자기계발 쪽으로 조금 인지도가 있으신 박형근 코치님을 알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성공 독서 습관을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여기서 매일매일 이제 미션을 하면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걸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3P 긍정문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게 뭐냐면 문장을 만드는 건데 개인적이고 긍정적이고 현재 시제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내가 됐다고 상상을 하고 만드는 건데 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의 내면의 행복을 추구한다. 나는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쭉 남기고 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를 3번 반복했어요. 이걸 매일매일 했는데 정말 자존감을 높이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했던 미션은 그동안은 저는 책을 조금 깨끗이 봤어요. 여러분들 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다 막 줄 치시고 뭐 이렇게 적으시고 하시나요? 저는 그동안 되게 깨끗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깨끗이 보면 깨끗이 잊게 된대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깨끗이 봤기 때문에 깨끗이 잊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줄을 치고 거기서 더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 빨간색을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내가 적용할 점들을 적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제가 생각나는 문장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여기다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처음이라서 조금 별로 안 적었죠. 제가 이게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네, 거기 책에다가 그 깨끗한 책에다 적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했던 이유는 왜냐면 저는 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보시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여백만 보면 쓰고 싶어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측 위에 오른쪽 기적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쪽 페이지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데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여기다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줄을 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나중에 책을 다 후루룩 이렇게 봐야지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 위만 보면 기억이 정말 잘 나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3월달 이렇게 보내고 계속 프로젝트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그 코치님께서 저한테 스텝을 제안해 주셨어요. 되게 운이 좋았죠. 그래서 그 스텝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냥 음악만 하고 있었으면 절대 못 만난 사람들을 정말 만났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제가 좀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던 강의가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특강이었어요. 강의를 통해서 제가 뭘 배웠냐면은 생각 정리에는 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툴이 뭐냐면 손 마인드맵, 디지털 마인드맵, 아니면 만다라트 들어보셨나요? 그런 툴을 사용해서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6월 달에 마인드맵 강의를 들었어요. 바로 마인드맵 강의를 듣고 이제 책 한 권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중간에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를 뽑아서 넣고 내가 적용할 점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을, 이것도 아웃풋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강의를 들을 때도 이렇게 후기를 남기거든요.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으시나요? 오늘 이제 웅이사님 또 이제 해주셨는데 많이 이렇게 적으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적었더라도 집에 가면은 좀 기억이 많이 안 날 때 있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옆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적용할 점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 한 장만 보면은 그날의 강의 들었던 내용이 다 기억이 남는 거죠. 그리고 제가 7월 달에는 책을 읽고 내가 서평을 좀 썼는데 이제 좀 내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 독서 모임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독서 모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싱큐베이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웅이사님은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통해서 제가 계속 봐왔고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웅이사님의 싱큐베이션 그룹에 이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권 1서평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싱큐베이션이 제가 정말 많은 요즘에 독서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싱큐베이션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맞히시는 분께는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4가지 다 맞히셔야 됩니다. 다른 모임과 다른 싱큐베이션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3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고요. 1가지 맞추시는 분께 드릴게요. 일단은 지정도서. 제가 2019년에는 지정도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지정도서였고요. 그 지정도서로 몇 명의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책을 가지고 서평을 남겨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책으로 토론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인사이트가 크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예요. 1가지 뭘까요? 삶에 적용하기. 땡! 오프라인 모임. 독서 모임은 오프라인 모임이죠. 아닙니다. 연계도서 아니에요? 아니네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무료라는 거죠.
네, 정말 이게 무료라는 거. 요즘에 되게 돈 내고 하는 독서 모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무료라서 정말 이 4가지 때문에 제가 싱큐베이션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배운 것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것도 지금 제가 싱크와이즈라는 그거 툴로 이제 정리한 건데 제가 생각을 조금 약간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들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근데 여기 보세요. 8월 달에 되게 많이 비었죠. 왜 비었을까요? 해외여행? 서평 쓰느라 너무 힘들었어. 서평 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비었어요. 지금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10월 달에 이제 싱큐베이션 3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2기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밤을 새기도 하고 제가 쌍둥이 맘이잖아요. 쌍둥이 애들도 봐야 되죠. 책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죠. 또 싱큐베이션 책들은 300페이지 이상 되는 거 400, 700페이지 되는 것도 너무 많죠. 책도 읽어야 되고 일주일에 서평 써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좀 쉬자. 그래가지고 2주일에 한 권 서평 쓰는 싱큐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청 마감 10분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왠지 후회할 것 같아. 이거 신청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청 마감 10분 전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운 좋게 또 됐죠. 그래서 싱큐베이션 3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권 1서평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6개월째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싱큐베이션 2기에서 웅이사님한테 되게 배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3개월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운 좋게 또 웅이사님께서 저에게 성남박독 스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운 좋게 또 이제 웅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만들어졌고요. 제가 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아이캔드님의 PPT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PPT 강의 생각하시면 기술적인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고요. 이 강의는 PPT 안에 나의 감정을 담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었고 이 강의도 제가 아웃풋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이제 제가 오늘 싱큐베이션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3기가.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6개월 동안 서평 쓰느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짜 쉬자. 그랬는데 갑자기 웅 이사님께서 싱큐베이션 4기 부그룹장을 해달라고 하셔서 갑자기 또 제가 또 서평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좀 나태해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환경 설정이구나. 내가 설정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그 환경을 설정해 주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캔드님의 PPT 강의를 듣고 제가 만든 건데요. 이제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이렇게 PPT로 만든 건데요. 바깥에 있는 이 배경에 있는 사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열쇠를 검색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공의 공식 포뮬러는 진짜 열쇠가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시각화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의 동공부 중에서 한 건데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순간의 힘. 순간의 힘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포착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제가 아웃풋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힘들어 하시는 초보분들에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생각이 나는 약간 키워드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적으면 나중에 이것만 봐도 또 그것의 내용이 정말 기억이 잘 남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19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싱크와이즈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총 52권 읽었더라고요. 좀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숫자고요. 자세히 보시면 프로젝트 지정도서가 13권. 다 지정도서예요. 싱큐베이션 지정도서 18권. 왜 24권이 아니냐면 중복된 6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복이 되더라도 서평은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추천도서 13권 이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는 실행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보면 강의를 제가 28개 들었고 독서를 52권 했고 서평을 36개 남겼습니다. 아웃풋 독서 꼭 해야만 할까요? 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를 일으킨 것 중에 정말 한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하기까지 하면 정말 너무 좋죠. 꼭 싱큐베이션이 아니더라도 다른 독서 모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남박독도 약간 분위기 비슷한데요. 이제 여기에서 정말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마지막 성남박독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정말 뜻깊은 시간에 오셨으니까 정말 이 시간만큼은 뜻깊게 뭔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 읽으신 것도 좀 아웃풋을 해보시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소모임 하잖아요. 소모임 때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아 내가 오늘 무엇을 읽었고 내가 무엇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아웃풋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상으로나 오프라인상이라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음악하는 사람만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정말 관점도 너무 다양해졌고요.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면 혼자 갈 수도 있지만 함께 간다면 진짜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나를 살린 3가지. 새로운 강의, 아웃풋 독서, 사람들.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제 잠재력을 알게 됐고 아웃풋 독서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됐고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망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재력과 실행했고 연결망을 통해서 제가 뭐를 얻었냐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위기를 잘 넘기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일치월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산후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를 겪었는데 좀 환경 설정을 조금 바꾸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제가 위기를 기회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위기가 왔을 때 아 이거는 또 다른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께 정말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